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천에서 바닥재를 하나 싣고 지금 방금 나왔습니다. 영상을 한 이틀 만에 올리나? 3일 만에 올리나? 일이 없어가지고 어제도 쉬었죠. 어제 쉬고 오늘 연천에 바닥재 하나 실러 와서 지금 싣고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화창하고 새벽에는 좀 쌀쌀하더라고요. 오늘은 집 정보를 조금 제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직종은 이 앞놀 쪽이고요. 차종은 1.3 정도가 맞겠죠. 정수온이라고 하네요. 정수온이는 정수장에서 정수하고 남은 온이를 말하는 거죠. 집 회사는 운반업체인데 동탄에 위치한 것 같아요. 개인 SNS에 커뮤니티가 하나 있는데 거기로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현장 위치는 암사동하고 영등포 아리수 정수장이죠. 거기서 충주로 가는 물량입니다. 양은 36,000톤 정도 되고요. 계약 기간은 아마 1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대수는 4대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직 확실하게 결정 난 건 아니고요. 지금 적격 심사 중이니까 적격 심사에 통과하면 이제 사업 진행되겠죠. 적격 심사 중이면 거의 뭐 90% 이상은 확정이라고 봐도 무난한데 아직 운반비 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아직 협의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운반비하고 운반 계약 조건 이런 게 협의되면 제가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충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영등포나 암사에서 충주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나. 제가 암사 기준으로 해보니까 왕복 한 250km 안쪽인 것 같아요. 처리장 위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대충 그 정도 잡으면 하루에 한 2회전 정도 보면 되겠죠. 한 500km 안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반비 단가 이런 거는 아직 나온 게 없어요. 그런 게 나오면 이제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좀 두고 봐야죠. 번호판은 회사에 있는 번호판을 그냥 달고 일을 하면 된답니다. 내가 번호판을 사서 가거나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원래 번호판이 있는 차다 그러면 이전을 해서 가면 되겠죠. 정수원이도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그쪽 관련 사업자 있으면 운반이 가능하겠죠. 저도 물론 운반이 가능하고요. 미리 공지를 해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앞놀 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뭐 좀 안 맞다거나 내지는 뭐 좀 옮겨 보실 의향이 있다 이런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운반업체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수도 있어요. 단가 자체가. 아직 뭐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단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요즘 이제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지만 유가가 계속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니까 운반비가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요즘 일이 너무 없어요. 저희 회사에 조금 제가 좀 힘든 상황이라서 저도 좀 유심히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연락이 오면 제가 직접 가서 대면 상담을 하고 모든 조건들을 제가 보겠죠. 운반 단가라든지 계약 조건이라든지 대금 지불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꼼꼼히 하나씩 다 따져볼 거예요. 따져보고 괜찮다 싶으면 저도 뭐 옮길 수도 있겠죠. 근데 계약이 1년짜리 계약이라서 그게 조금 걸리긴 하네요. 어제도 댓글에 보니까 앞놀을 해보려고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크게 제가 권하거나 권장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정말로 꼭 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뭐 해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겠죠. 사람들은 다 조건이 다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보면 제가 정보를 대충 올려놨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나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찾아가서 다 따져보겠습니다. 따져보고 그때 또 영상을 한번 올리죠. 운반업체도 요즘은 입찰 넣을 때 입찰 단가에서 요즘 유가는 반영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하이닉스 쪽에 한번 견적이 들어온 적이 있는데 지금 유가하고 안정화 됐을 때 유가 두 가지를 입찰 단가에 넣으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그런 유사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제 기준은 제가 지금 압로를 하고 있지만 저는 하루 기준에 기름값, 고속도로 비용 이런 경비를 제외하고 50만원이 안 나오면 저는 안 합니다. 그 정도는 해야 맞아요. 고정짐이니까 1년 내에 그 일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죠. 일이 왔다 갔다 들쑥날쑥 있는 거는 없겠죠. 오히려 더 나을 수는 있어요. 키로수도 500km 안쪽이면 적당하다고 봐요. 그렇게 많은 키로수는 아니고 단가가 이제 경비 제하고 50만원 이상은 남아야 되겠죠. 그게 제 기준입니다. 또 그 정도는 남아야 차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1년이니까 아마 일은 1년 동안은 꾸준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필요한 대수는 한 4대 이상이라고 하니까 또 정확지는 않아요. 업체에서 중간에 또 마음이 바뀌어서 연락이 안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대면 상담을 하고 정확한 거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죠. 제가 직접 가서 제가 만약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제가 직접 알아보고 꼼꼼히 살펴보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사업 시작이 7월 초라고 그러니까 지금 차를 구입을 해서 하시는 분들은 안 맞겠죠. 왜냐하면 차를 출고해서 특정하는데 한 2개월 이상 걸립니다. 새 차를 뽑아서 하고 이러신 분들은 안 맞아요. 기간도 안 맞고 그리고 1년짜리 계약에 차를 사서 하는 건 무리가 있죠.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하는 일이 좀 시원찮다 좀 옮기고 싶다 그런 분들은 해봐도 되겠죠.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꼭 또 해야 되는 사람, 옮겨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틀리니까 그런 분들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제가 보기에 압놀들도 단가가 많이 무너져가지고 운반회사에서 금액을 굉장히 후려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금액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업체는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600km, 뭐 700km 이렇게 운행을 하고 하는 건 안 맞죠. 네, 소모가 너무 많습니다. 돈을 떠나서 나중에 차량에 돈이 많이 들어요. 한 500km 전후면 적당하다고 봐요. 제가 지금 운행하는 거리가 거의 한 400km 가까이 되거든요. 저는 키로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키로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단가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고유가라서 조금 힘들지만 안정화됐을 때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장기 계약이고 이러면 몰라도 1년짜리라서 저는 지금 반신반의 하고 있는데 그냥 조금 들어가야 되겠죠. 운반사에서 또 제시하는 가격이 터무니없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죠. 제가 알아보고 조건이 괜찮다 그러면 제가 또 한 번 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근데 안 좋으면 영상을 안 올릴 수도 있어요. 그냥 없던 일로. 네. 왜냐면 다른 사람도 피해 입으면 안 되니까. 암사나 영등포 쪽에서 충주를 가는 일이면 서울 경기 북부 쪽에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안 맞아요. 공차 회전이 많죠. 일을 끝나고 또 왔다가 출근하고 이런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뭐 금액이 아주 많으면 뭐 운반단가가 세면 맞겠죠. 근데 그럴 확률은 많지 않죠. 어떤 분들이 맞느냐, 한강 이남이나 충주 그 사이에 계신 분들, 뭐 충주에 계신 분들 좋죠. 왜냐하면 새벽에 차 안 밀릴 때 일단 서울에 일찍 들어와서 씻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퇴근이 충주니까 바로 퇴근이죠. 경기 이남이나 그 충주 그 근처에 계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운반 단가만 좋으면.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경비 기름값 다 제하고 50만원 미만으로 남는다. 그러면 제가 아예 영상을 안 올릴지도 모릅니다. 또 올릴 수는 있겠죠. 이렇게 해서 안 맞다라든가.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뭐 또 운반 단가가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여기 회사 말은 그래요. 적격 심사 중이니까 7월 초에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거의 될 것 같다. 원래 적격 심사면 90% 이상 확정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서류 심사만 남았으니까 매출이나 실적, 그리고 뭐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지 이런 거 서류상으로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조건만 충족하면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운반비가 생각보다 세요. 입찰 들어갈 때 금액 자체는. 근데 업체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한번 켰습니다. 혹시나 지입을 원하거나 볼 의향이 계신 분, 아니면 지금 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현재 일이 여의치 않아서 옮겨야 된다 이런 분들, 특히나 지역이 한강 이남에서 충주 그 사이에 계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글을 남겨보세요. 미리미리 준비해 놨다가 뭐 안되면 많은 거고, 조건이 좋으면 또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 저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조건 들어보고요. 자, 바닥재 실은 거 인천으로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제 경험에서 겪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입 관련해서 본인들이 일을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지입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회사의 경영 능력이나 얼마나 오래됐는가 그런 거 좀 봐야 됩니다. 계약 조건을 정말로 꼼꼼히 살펴보셔야 돼요. 지입료는 있는지, 번호판은 내가 사갖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임대를 해주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그냥 제공을 해주는지, 이런 부분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번호판 같은 거 제공해주면 좋겠죠. 추가 지출이 좀 적게 드니까. 그리고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톤당 운반비를 받기 때문에 계급비가 들어가죠. 계급비를 차량에게 전가시키는 회사가 있어요. 이건 당연히 회사에서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큰 낭패 볼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물량을 어느 딱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1000톤이면 1000톤, 900톤이면 900톤, 1100톤이면 1100톤. 명시를 했다가 못 지켜지면, 크게 차이가 없으면 내가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있더라도 명시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명시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운반사에서 그걸 다 책임을 져주느냐, 그것도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계약 조건에 넣는 게 낫겠죠. 계약 일수도 잘 지켜지진 않지만 일단 계약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계약 조건 잘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결제 조건도 잘 따져봐야 됩니다. 운반비 지급을 언제 할 것이냐, 뭐 한 달 마감을 해서 이걸 뭐 10일에 줄 거냐, 15일에 줄 거냐, 30일에 줄 거냐, 45일에 줄 거냐, 이런 부분도 정확히 명시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 마감에 30일 결제입니다. 이번 달에 일을 하면 다음 달 말에 받겠죠. 근데 10일 이전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 계산서 끊는 날짜가 10일까지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하기는 쉽지 않죠. 뭐 5일 결제 뭐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다른 데는 한 15일 결제, 20일 결제 이런 것도 있고요. 30일 결제가 많기는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15일 결제를 하고 해서 왔는데 30일로 미뤄지기 있어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톤수가 오버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는 진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톤수가 오버돼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고속도로로 못 간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적정 톤수 외에는 뭐 강요할 수 없다, 이런 부분도 좀 적어 주시면 좋고 그렇습니다. 이게 운반 계약서 써도 그거 다 지켜지지 않지만 최소한 내가
나중에 공방이 있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현물 출자 부분이겠죠. 현물 출자가 본인이라는 걸 분명히 명시를 하시고, 넘버 같은 경우에도 내가 가지고 들어가는 넘버에 대해서는 현물 출자라는 부분을 분명히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갖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회사에서 개인 차주들한테 과도한 걸 요구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는 일단은 제껴두세요. 예를 들어서 운반 단가를 책정할 때 영업용 화물이잖아요. 그럼 유가 보조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럼 운반 단가를 책정할 때 꼭 그 유가 보조금을 덜 먹이는 회사가 있어요. 네 보조를 얼마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단가로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이런 회사는 그냥 물어도 보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패스하세요. 왜? 그거는 회사 기본 인성이 안 좋은 회사입니다. 유가 보조는 운송 노동자들이 환경이 취약한 걸 아니까 정부에서 주는 거잖아. 그걸 왜 운반사에서 그거를 반영을 하나 이거지. 그런 회사는 패스를 하세요. 안 좋습니다. 계약서를 왜 잘 써야 되느냐. 그 계약서에 없는 얘기를 나중에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도 패스하세요. 제 경험상 계속 나옵니다. 계속. 이거는 네가 부담해라, 이것도 네가 부담해라, 이거는 좀 신경 써줘야 되지 않나. 이런 회사들 다 패스하십시오. 네. 절대 좋은 끝이 좋지 않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정말 좋은 회사는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정말로 지입차가 필요해서 제대로 운반비를 주고 쓰는 회사들은요, 일을 제대로 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남봐도 그냥 무상대여 해줍니다. 무상대여. 지입료 안 받는데도 허다하고요. 근데 꼭 보면 지입료도 많이 원하고 개건 비용도 부담을 시키고, 넘버도 네가 사갖고 와라 그러고, 뭐 그거는 그럴 수 있겠죠. 계약 중간에 내용을 바꿉니다. 단가를 깐다든지 조건을 바꾼다든지, 운반비 지급 일자를 계속 미룬다든지, 뭐 이렇게 계약 조건이 달라지는 회사는 무조건 피하십시오. 네. 그거는 그 회사 바닥이 그거니까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이제 경험이니까 아닐 수도 있겠죠. 어차피 차를 갖고 지입을 들어가면 약자입니다. 어리고 아무리 계약서를 잘 쓰더라도 중간에 딴소리를 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아요. 참 힘듭니다. 생각보다가. 그러니까 업체를 정말 잘 골라야 됩니다. 양심 있는 회사, 적정한 운반비를 주는 회사,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일을 시키는 회사, 과도하게 뭐 700km, 800km 무리하게 시키고, 매출로 따지는 회사. 이 운수업은 매출로 따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성비를 따져야 됩니다. 얼마가 남느냐, 최대한 적은 키로수를 뛰고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 그게 관건이죠. 일단 700km, 800km씩 운행시키는 회사들은 다 패스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사람 잡는 길입니다. 그거. 계속 지속할 수도 없고, 제가 덤프할 때를 예를 들어보면, 운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핸들에 머리 박고 죽은 사람 많습니다. 거짓말 같죠? 하루에 뭐 노동 시간은 16시간, 17시간, 20시간씩 이렇게 시키는 회사들이 있어요. 돈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운전하다가 그냥 신호 대기하다가 그냥 죽을 수 있습니다. 머리 핸들 박고. 저는 몇 번 봤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 아무것도 모르고 혈기왕성해서 자기 몸을 혹사시키다가는 과로사로 한순간에 갑니다. 명심하세요. 적당한 키로수, 적정한 운반비, 그게 살 길입니다. 몸이 재산이고 차가 재산입니다. 최대한 아끼세요. 일이 끝났습니다.
하루 쉬고 나와가지고 이거 뭐 한탕으로 끝이죠. 아, 참 일이 없기는 하네. 거래처가 많이 죽어가지고 물량이 많이 줄었어요. 한 30% 이상 줄었는데 쉽지 않네요. 제가 왜 이 유튜브를 왜 시작했냐면 덤프트럭을 한 20년 이상 하다가 2024년 그때 당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았죠. 좋은 조건이 있다고 해서 제가 앞놀로 업종 변경을 했는데 어려움이 많았죠. 덤프트럭도 좀 싸게 처분을 하고 경험이 없는 분야에 새 차를 신청을 해서 특장까지 해서 이렇게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조건은 처음에 좋았습니다. 단가도 좋았고 매출도 괜찮은 것 같고 회사의 간부도 제가 또 아는 분이라 그분하고 연계성도 있고 이래서 했는데 처음에 계약했던 조건하고 차를 갖고 와서 특장을 해서 들어왔을 때하고 계약 조건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몇 달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차를 다시 되팔까 그만할까 그만하자니 손해가 금전적으로 너무 많고 그냥 하자니 도저히 못하겠고 이래서 초창기에 굉장히 시련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고생이 심했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살아보려고 이제 여러 경로로 알아보는데 이 뭐 알려줄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뭐 유튜버를 해서 그쪽으로 좀 잘 알려준 사람도 없었고 이쪽 분야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이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제가 개인 커뮤니티도 만들고 거기다 차 정보도 올려놓고 이런 걸 많이 했죠. 일도 그쪽으로 해서 지금 문의가 들어온 건데 본의 아니게 자기는 잘하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게 뜻대로 일이 안 굴러갈 때가 있어요. 시작은 했고 그만둘 수는 없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겠죠. 저처럼.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거예요. 좀 안정이 되고 난 뒤에 처음에는 뭐 그럴 여력이 없었겠죠. 안정이 되고 하니까 아, 나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정보도 많이 좀 알려주고 채널도 좀 알려지고 하면 정보를 얻는 분들도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앞놀 하지 말아라, 내지는 댓글로 이 운수업이란 자체가 직종이 좋은 게 아니니까 홍보는 하지 말아라, 권유는 하지 말아라, 그런 글도 올라왔었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 예? 아는 게 이것밖에 없는 사람들은 또 이것밖에 할 게 없다고. 기존 덤프트럭이나 화물이나 무슨 중장비나 이쪽 관련된 업종이 많죠. 그분들이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정보를 제공해서 적극 도와주는 게 맞죠. 권장은 안 하더라도 그런 취지니까 다른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나같이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덜 겪으면 좋겠죠. 그런 취지니까 좀 고운 눈으로 봐주시고, 좋은 정보가 있고 하면 제 커뮤니티도 좀 올려주시고 채널에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 사람들이 알고 정보 좋으면 어차피 같은 직종을 하고 있는데 정보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보다는 많은 정보를 좀 공유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이러면 좋지 않겠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댓글도 좀 힘을 실어주는 댓글, 그런 거 남겨주시면 좋겠고, 영상만 보지 마시고 댓글도 좀 힘차게 달아주세요. 응원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좋은 정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올려도 주시고 같이 공존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도로 하는 거니까 열심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났으니 퇴근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